저는 돈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집을 살 수 있었던 거는 오로지 이 방법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얼마가 있어야 집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월급을 모으면은 집을 살 수 있는 걸까요? 뭔가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저 집값은 말도 안 되게 뛰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이 생에 집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제가 30대 초반에 이번에 싱글로 그 수도권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느낀 거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집을 사고 돈이 1억, 2억이 있어도 집을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집을 살 결심과 용기예요. 집을 살 결심을 가지고 그걸 행동력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뭐 보통은 집을 사는 계기가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사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40대에 학령기 부모가 되면서 애들 학교 이런 것 때문에 집을 사시는 것 같은데 저처럼 좀 싱글이고 사회초년생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면은 집을 살 계기가 없어요. 집을 살 필요성이 없는 거죠. 전월세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집을 못 사는 거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지금 다 저는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돈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금융 문맹이었는데 이렇게 집을 사게 되었어요. 입사 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이런 걸 안 알려주잖아요. 이런 뭔가 자본주의와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해 너무 무지했어서 월급 처음 타니까 너무 월급이 많은 거죠. 왜냐면 그전에는 막 알바나 하고 과외나 하고 뭔가 용돈, 부모님 용돈 받고 요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굉장히 많게 느껴졌고 친구를 따라서 그 명품 가방도 한 3개월 할부로 샀었어요. 그때 보테가 베네타 가방이 정말 예뻤는데 그거를 그냥 턱 하고 할부로 살 정도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어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그래도 빠르게 좀 정신을 차렸어요. 주변에서 재테크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는 선배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유튜브로 신사임당 채널이라든지 불남 채널 막 이런 돈 관련된 채널들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재밌고 책을 읽으니까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꼭 그 월급을 받아서 이제 주식과 부동산 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돈을 좀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식을 하다가 주식으로 제 나름대로 돈을 조금은 벌어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왜냐면은 제가 본 유튜브나 책 이런 것들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 집 없는 부자는 없다. 내 집이 꼭 있어야 된다. 집 한 채는 필수다. 그리고 주식으로 번 돈은 불같은 성질이 있어서 꼭 땅에 묻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주식으로 돈을 벌든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물론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결국은 다 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벌어서 내 집 사고 코인으로 돈 벌어서 내 집 사고 사업을 해서 내 집을 사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됩니다. 부동산 강의나 부동산 특강, 뭐 독서 모임, 유튜브, 책, 블로그, 텔레그램, 임장 뭐 가릴 것 없이 좀 재밌어 보이면 다 갔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제 주변 지인들뿐만 아니라 그 커뮤니티들 속에서 집을 사는 경험을 굉장히 사례를 간접적으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배운 게 집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집 마련의 중요성을 느끼고 집을 어떻게 사는지를 알면은 결국 집을 다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돈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냐면 우리가 결국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잖아요. 내가 모아둔 돈, 그리고 내 연봉이나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치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예산이 되죠. 그래서 그 예산이 이제 정해지면은 그 예산에 맞춰서 그냥 네이버 부동산만 봐도
이렇게 매물이 쭉 걸러지거든요. 어느 지역에 어느 단지들을 내가 살 수 있는지. 누구는 3억이 예산일 수도 있고 4억, 5억, 6억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 뭐 2명이 이제 부부가 집을 사면 10억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면은 그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쭉 보면은 이미 답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집을 살 수 있구나. 그러면 집을 사는 방법을 좀 공부를 하고 집을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럼 직업은 있다는 전제예요.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으면은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로 내 돈을 마련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이거는 물론 대출 상품에 따라서 DSR 보고 하면 못할 수도 있는데 정책대출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그런 신용대출을 안 보니까 DTI로 그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대출 규제가 좀 심한 상황이지만 제가 처음 공부했던 3년 전에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연봉에 상관없이 5억 원씩 대출해주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니까 사실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과 예산과 그런 순서들만 알고 있으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살 수 있는 게 집이에요. 근데 왜 집을 못 살까요? 저는 그게 처음이어서 어려운 거 플러스 눈높이를 못 낮춰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돈은 적은데 내가 바라는 집은 못 가기 때문이에요. 사실 20대, 30대에 살 수 있는 집은 오래된 아파트이고 소형 평수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살려고 보면은 이게 맞나? 이 돈 주고 이걸 지금 사는 게 맞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정도 대출을 받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컨디션의 집을 사는 게 맞는 건가? 정말 많은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인생의 쇼핑이잖아요. 이 몇 억짜리 집을 산다라는 건.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월세라는 안락한 선택지가 있어요. 보통 전월세로 살면은 내가 매매로 살 수 있는 집보다 좋은 동네, 좋은 매물에서 살 수 있잖아요, 보통. 근데 내가 내 돈 주고 집을 살려고 하면은 되게 조금 덜 좋은 동네를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전세 살지 뭐, 일단 월세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집을 마련하는 건 계기가 필요한데, 보통은 결혼을 하면서 집이 필요하니까 그런 계기로 집을 사는 것 같은데, 저처럼 싱글이면은 사실 집을 살 계기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본가가 서울이었거든요, 계속. 서울, 경기도. 계속 여기였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서 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전혀 집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죠. 근데 부동산 내 집 마련 공부를 시작하면서 재테크적인 관점에서도 집이 필요하고 여러모로 독립을 해서 집을 사야겠다라는 결심이 자연스럽게 서게 되고 그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집까지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처음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랑 지금이랑 제가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대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3년 전에 집을 샀어야 돼요. 근데 왜 못 샀냐면 어차피 지금 살 수 있는 가격대는 똑같았는데 결심과 행동이 쉽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도 적고 이게 혼자 하려다 보니 너무 어렵고 굳이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들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결혼할 수도 있는데 결혼하면은 둘이 합쳐서 좋은 집, 더 좋은 집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좀 번번이 물러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직은 정신을 못 차려서 어떤 컨디션의 집들을 보면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 저층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집을 봤을 때 6억 초반에 어떤 송파구 아파트를 계속 거기를 사고 싶어서 보러 다녔었는데 너무 저층인 거예요. 근데 3층이었거든요.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높은 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영끌인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영끌. 근데 그때는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까지 나를 희생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집이 지금 11억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걸 놓치고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를 갔는데 그 아파트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부동산 하락기였어서
완전 매수자 우위였어요. 아무도 집을 보러 다니지 않고 나만 집을 보러 다니는 느낌? 그래서 부동산에 가면 환영받는. 그 집도 굉장히 고층에 컨디션도 좋고 너무 살기 좋았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작고 오래됐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집도 막 5억대 초반, 중반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8억 가까이 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고 그리고 그때는 또 이제 더 다른 동네는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다 살 수 있는 선택지 안에 들어오는데 이왕이면 좋은 동네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경기도도 아예 안 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몇 번 흐르고 집을 이렇게 살려고 했던 한 두세 번의 완전 매물을 보고 계약 직전까지 갔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매수세가 한 번 붙으면 파바바박 올라서 제가 살 수 없는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완전히 부동산은 상승장이 됐고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졌고 그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물러서면은 영영 집을 못 사거나 완전 외곽으로 밀려나겠구나. 서울 중심부가 아니고 서울 외곽이 아니고 경기도 그래도 서울 가까운 경기도가 아니고 완전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나겠구나라는 위기감을 겪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뭔가 내가 집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행동을 못하니까 원래 이게 차라리 욕심이 없고 차라리 욕망이 없으면 괜찮은데 욕심과 욕망만 있고 실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괴리감에서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 걸 몇 번 겪다가 더 외곽으로 밀려나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라고 올해 초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빠르게 집을 샀어요, 이번엔. 왜냐면 집을 놓쳤던 많은 순간과 그 사이에 제가 더 뭐 공부를 한 거 플러스 돈을 더 모은 거 플러스 연봉이 조금 높아진 거 플러스 이 정도 금액대면은 내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는 좀 확신이 섰던 것 같아요. 전혀 영끌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전에 여러 번 연습을 했잖아요. 뭐 대출도 알아보고 이것저것을. 그래서 굉장히 좀 수월했어요. 그 집을 사는 것까지는. 딱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현금,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 지금 대출 정책 규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한도, 이런 걸 조합해 봤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이거고, 이 이상은 힘들 것 같고, 이걸로 내가 갈 수 있는 동네는 지금 서울의 어디, 경기의 어디다. 라는 걸 정하고 그 단지를 싹 돌았어요. 내가 갈 수 있는 단지를 싹 돌고 내가 가장 그래도 실거주 만족을 할 수 있는 집이 어딜까를 하다가 이 집을 만나고 이 집을 하루 이틀 만에 가계약금을 넣었거든요. 뭐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싼 거다. 이 정도면 싼 거고 이 정도면은 출퇴근하고 실거주하기 좋고 집 상태도 괜찮고 여러모로 괜찮다. 뭐 이렇게 조금 결정을 해서 집을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는 요즘 계속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으니까 집을 막 여러 팀이 같이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 집을 볼 때도 어떤 남자 싱글인 것 같은데 어떤 젊은 남자분이랑 같이 집을 봤는데 제가 빨리 샀죠. 빨리 샀는데 부동산 소장님이 제가 여기 이사 오고 한 달 정도 있을 때 휴지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분 아직도 집을 못 산 것 같다. 그 남자분이 아직 자기가 소장님이 엄청 저렴할 때부터, 이 동네가 저렴할 때부터 보여줬는데 아직도 못 샀다. 그러면서 아니 이 집도 얼마가 올랐는데 그때 샀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빨리 결정하고 빨리 집을 샀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랬죠. 저는 3년이 걸렸다고. 이 결심과 행동을 저는 3년 전부터 집 보러 다녔어요, 소장님. 막 뭐 어디도 보고 어디도 봤는데 뭐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보면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결혼을 하게 돼서 그냥 턱 집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주변 애들이 다 집을 사네? 나도 집 살까 하고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모아둔 돈 없이 대출 완전 다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재테크 공부를 하고 뭔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은
나한테 뭔가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뭔가를 행동하게 되고 이런 게 커지는 것 같거든요. 저도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집을 사면서 거기서 더 욕망이 커지기도 하고,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제 또래의 친구들이, 또래의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뭐 책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서게 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주변을 보면 돈이 있어도 집을 못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을 모으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하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연봉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얼마를 모을 수 있느냐도 다르고, 누구는 주식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할 내 집 마련이라면 계속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어차피 집은 필수제잖아요. 우리가 의식주 물론 다 중요하지만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매매로 살든 결국 이 주택시장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시장 참여자잖아요. 어떤 포지션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여러 다주택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는 어차피 내 집 마련을 할 거라면 사는 게 그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현재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해서 조금 컨디션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사두는 게 그걸 앞으로 갈아타게 하기에 좋은 디딤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집을 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입시 준비하는 거나 취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입시 준비할 때도 사실 내가 그동안 공부해온 게 있잖아요. 그걸 하루아침에 고3 때 바꾸긴 힘드니까 바짝 해서 점수가 만들어지면 그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죠. 대학은 이미 서열이 나와 있으니까 쭉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가고, 그리고 취준도 스펙을 내가 쌓아서 내가 이렇게 가볼 만한 곳들을 어플라이해서 뭔가 가고, 이것처럼 이 내 집 마련도 결국은 내가 가진 돈,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이런 걸 쭉 계산을 하면 나오는 그 예산, 그게 내 점수거든요. 그래서 내 예산을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급지, 동네, 뭐 매물을 선택을 하는 거죠. 주식은 뭐 저평가 우량주를 선택을 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하면은, 제가 공부하기로는 어, 집은 어차피 비싼 게 더 많이 오르고 이미 답지가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수요는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고 광역시로 몰리고, 그 동네 안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가 뭐 제일 좋은 급지라고들 하고, 동네마다도 대장 아파트가 있고, 이런 것처럼 부동산의 공부를 매물 자체, 그러니까 어디가 좋은 동네고 막 저평가를 찾고 이런 게 엄청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미 답지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요? 1등부터 100등 아파트가.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이 모은 돈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나를 계속 공부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집을 사고, 이게 중요한 거지. 공부를 엄청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해야 되는 공부는 집을 사야 되는 당위성, 사고 싶은, 내가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이 들게끔 계속 이 분위기에, 뭔가 이 시장에 관심을 놓치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내 집 마련의 핵심 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계기가 아직 없는 미혼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살 계기가 없으니까 내가 그 욕망을 나 스스로한테 불러일으키는 거죠. 저는 집을 사서 너무 좋아요, 솔직하게. 되게 오랫동안 사고 싶었고, 3년 전부터 봤으니까. 그 사이에 사실 막 친구들이 집 사는 거 보고 너무 막 부러울 때도 많았고, 그리고 내가 그때 살 수 있었던 집이 막 몇 억씩 오른 모습을 보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뭐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번 집은 잘 살 수 있었던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확실히 월세집에 사는 것과, 제가 이전에는 월세 오피스텔에 살았었거든요.
그거랑 정말 정말 다른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자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